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가 추석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시간이 좀 자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찍을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치 대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치 대행도 진행 중이고 세 분, 그다음에 어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사이트에서 서브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이제 애드센스 승인이 필요 없는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무한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설치 대행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이 무한 생성을 직접 해보셨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난히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그 영상 그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설치를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에다가 이제 설치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플러그인은 사람들마다 다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집으로 따지자면 그랬죠.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플러그인은 뭐라 그랬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약간 편리한 것, 건조기, 세탁기, 그다음에 인덕션 이런 것 같으면 집마다 사람 용도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설치를 하는 거고, 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 없는 게 플러그인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 갖춰졌겠죠. 글도 쓰기 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업을 받아 놓는 거죠. 그냥 초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글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처음 설치한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먼저 설치를 딱 하고 세팅까지 다 끝낸 다음에 이거를 판을 한번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또 한번 서브 도메인 통해 갖고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그대로 복사한 거를 이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 깔고 이렇게 뭐 했던 과정들을 다 스킵하고 이제 몇 가지 세부적인 디테일만 설정해 주면은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직접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시고요. 저, 저는 눈높이를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원래 사이트는 이거예요. 참고로 동의를 받고 찍는 겁니다. 이분이 getinfo.co.kr이라는 사이트로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샵이란 것을 서브 도메인을 넣어서 다른 사이트를 이렇게 독립된 사이트를 하나 만드신 후 워드프레스를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로는 외모, 그러니까 테마를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테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테마를 다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그인을 가서 유료 플러그인인 GP 프리미엄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만 저는 씁니다. 다른 테마는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 대한 질문도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만,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랑 코드가 맞고 제가 가는 길이 같다는 분들만 시청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다른 것까지 막 섭렵해 갖고 알아보고 막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정도로 가는 거고, 제가 하는 거를 그거에 같은 라인을 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그냥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anyway,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워드프레스를 깔면은 이제 달리 그 플러그인이랑 이 아키스 메시인가 이 이제 스팸 방지해주는 이 두 개만 있어요. 근데 스팸 방지하는 이거는 제가 이용을 합니다. 워드프레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얘네들 백링크 때문에 댓글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댓글 작업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지워주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하나 정도 무료거든요. 깔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방지는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매번 이거를 깔 거라서 여기에 계정 이 사이트 계정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인가 하도 오래돼 갖고 모르겠는데 회원가입은 어쨌든 사이트 연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API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API라는 것을 잠시만요. 잠시만 볼게요. API라는 게 있는데 API를 받아서 그거를 메모해 놨다가 이거 설정을 할 때 활성화를 할 때 API 키만 넣으면은 이제 이 플러그인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GP 프리미엄을 설치를까지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사이트 라이브러리를 액티베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픈 사이트 라이브러리를 누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냥 쓰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 get start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I understand 한 다음에 이건 그대로 둬야 됩니다. 나중에 지우면 돼요. begin import를 누르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사이트가 복제가 되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프리미엄은 이런 템플릿을 사이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템플릿을 이제 유료 테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이제 이쁘게 그냥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보죠. 됐네요. 뷰 사이트를 하면은 보세요. shop.getinfo.co.kr 아까랑 똑같이 생겨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자, 글이 4개가 생겼네요. 페이지가 5개가 생겼고, 그리고 워드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씩 깔아볼게요. 그다음 또 제가 뭘 깔 거냐? 설치할 때는 새로 추가를 누릅니다. 플러그인에. 그다음 SEO를 누르죠. 이제 저는 랭스매스를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설치 이렇게 눌러주고 활성화를 누르고 skip now. 이건 제 계정으로 커넥트를 하면 안 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랭스매스는 제가 연동을 안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분 계정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깔게 추가 플러그인 추가를 할 때 제가 또 까는 게 목차, 쉬운 목차라고 치면 됩니다. 여기 쉬운 목차라고 쳐볼까요? 쉬운 목차. 쉬운 목차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TOC라고 치면 됩니다. 이걸 설치를 합니다. TOC의 약자는 여기 있네요.
Table of Contents라고 되어 있어 TOC라고 치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거 이 시음 목차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거를 됐네요. 활성화를 누르고 이거는 즉 사용할게요. 일단 그런 다음에 다시 플러그인 가서 그 다음에 또 깔게 SU 했고 구글 했고 구글 애드센스하고 이제 뭐 서치 콘솔 뭐 이런 걸 다 하려면은 그냥 구글 사이트 키트라는 것을 이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관리해주는 툴이에요. 구글 이거는 웬만하면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편리해요. 아주 이것도 활성화를 하고 그럼 또 이제 연동하라고 하겠죠. 연동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닫고 그리고 새로 추가해서 저는 FIFU 이미지를 이제 특성 대표 이미지라고 하죠. 한국말로 featured 이미지라고 해서 대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제 쉽게 나타내 주는 이런 플러그인이에요. 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성화를 이렇게 시키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뭘 하죠? 깔았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라고 치고 만약에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아까 말한 플러그인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바꿔야 되는군요. 메뉴 바꾸는 거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엘리먼트를 이용해 갖고 어떤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엘리먼트를 눌러요.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자, 이 테마, 유료 테마는 깔면은 엘리먼트가 이렇게 3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편집을 하거나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랑 같이 볼게요. 사이드바라고 한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이쪽 라인을 사이드바라고 하고 푸터는 여기 이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잠시만요. 좋은 거 생각났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자, 이 밑에가 푸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이드바고 여기가 메뉴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메뉴 부분하고 사이드바 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바 여기 편집을 누릅니다. 여기 다시 위에 있는 엘리먼트를 눌러주세요. 엘리먼트를 누르면은
이 제가 설치한 이 마케터라는 어떤 유료 플러그인이 유료 테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 엘리먼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이드바에 편집을 눌러주세요. 이거 뭐 다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랑 해볼까?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뭐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바꾸면 되죠. 샵 인포 쇼핑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런모아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 점점점 누른 다음에 삭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없애고 싶다. 그냥 그럼 이걸 클릭하면 여기 녹색 약간 진한 색 보이세요? 화면을 좀 키울까? 자, 요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얘가 선택된 거고 얘를 선택하면 얘 이 끝 옆에 박스가 보이죠. 이렇게 누르면 얘를 점점점 누르고 삭제를 하면 이게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고 이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뭐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보면은 뭘 이미지를 넣거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삭제하실 분들은 이거를 이게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삭제가 돼요. 삭제해 볼까요? 없어졌죠. 이 블럭이 위에 있는 얘는 이 블럭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파랗게 선택이 됐죠. 이렇게 파랗게 얘는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얘는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된 거죠. 여기서 똑같이 이걸 눌러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고 위에를 다시 백하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이트 정보를 쓰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너무 커졌다. 여기다가 구글 애드센스 네모 정사각형 광고를 하나 딱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다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여기다가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 애드센스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쇼 코드를 이용해 갖고 이건 조금 옆으로 빠지는데 안 됩니다. 이거까지는 안 하고 일단은 이 전체적인 여기를 편집하면은 여기가 편집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둘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대로 뭐 이렇게 나오면 최신 글 쓰면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여기 볼게요.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바꿨고 그럼 밑에 푸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요걸 눌러줘. 페이지 보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왔어요. 푸터 편집 똑같아요. 편집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없애요. 프라이버시 팔리지 뭐 약관 컨택 이런 게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전체를 클릭하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점 삭제 여기를 누르고 점 삭제 여기를 누르고 점 삭제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이거는 없고 여기다 커런트 이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이게 올해가 나옵니다. 올해 이제 올해 23년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 마케터라는 부분을 저는 사이트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그런가? 이거 서브 도메인이라서 좀 그러네. 예를 들어서 샵 대문자로 쓰면 좀 이쁘겠죠? get info 딱 좀 길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샷 좀 이상한데? 이렇게만 쓰죠. 샵 인포라고만. 그런 다음에 여기 링크를 달아줄 거예요.
어떤 링크를 이제 백링크 때문이라도 여기에 복사를 사이트 주소를 샵 인포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링크 다른 거거든요.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 이게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뭐야 이거. 무료 버전이라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이건 내려놓고. 자, 여기 링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Generate Press 이렇게 되는 여기 링크를 뭐 자기 제휴 코드 다시려면 여기다 다시면 됩니다. 제 거를 한번 달아야지. 제가 설치해 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https care generate press 이건 제 제휴 코드가 먹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이에요.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달면 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볼까요? 여기 보세요. 바뀌었죠? 여기도 링크 들어가고 여기도 링크 들어갑니다. 밑에 보이시죠? 여기를 보시면 되세요. 이거 자꾸 뜨네. 잠깐만요. 이거는 구글 검색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쓰실 분은 코드 내가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근데 계속 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껐다 키니까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서 잘 안 쓰는데 오늘은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 다시 돌아가서 엘리먼트를 가서 두 가지를 바꿨죠.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뭘 바꾼다 그랬어요? 밑에도 바꿨고 사이드바도 바꿨고 이제 이 메뉴 부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메뉴 부분이 여기 없죠. 메뉴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는데 메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 페이지로 만든 것 같아요. 페이지로 만드는데 처음에 이분이라기보다는 이 기본은 근데 우리는 여기를 뭘 둘까요? 우리가 말하는 카테고리라는 것을 두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여기 메뉴는 뭘로 할까요? 저는 이제 두 개 큰 카테고리 스마트한 생활이랑 패시브 인컴이라는 두 개 큰 카테고리에 서브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두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자기가 정한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가 나오게끔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쇼핑 정보에서 카테고리를 뭘 할 건지 한번 해볼게요. 카테고리 글 들어가서 여기에 카테고리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메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계속 복사를 할 거라서 그냥 메뉴 1 카테고리 추가 다가 다시 메뉴 2 카테고리 추가 계속 추가되죠. 메뉴 3 카테고리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로 간 다음에 여기 메뉴가 있네. 이렇게 메뉴에서 여기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사용자 정의로 간 다음에 취소. 사용자 정의로 가면 이렇게 와요. 이 메뉴에서 이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저는 여기를 이용하거든요. 여기서 메뉴를 간 다음에 여기에 현재 설정 프라이머리 메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요. 그럼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보이죠. 여기죠. 여기서 만약에 어바웃을 지우고 싶어. 이거 누른 다음에 제거를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게 보이죠. 눈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 지우고 일단은 필요하면 여기 쓰셔도 돼요. 저는 지우고 지운 다음에 홈은 그대로 두고 아이템 추가를 누른답니다. 눌러주세요. 누른 다음에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만든 카테고리 여기다 노출시킨다 그랬죠. 여기에 카테고리 누른 다음에 메뉴 1, 2, 3을 플러스 모양 눌러주고 이쪽으로 보이죠? 눌러주고 보이죠? 눌러주고 보이죠? 그런 다음에 공개 눌러버리면 메뉴 1, 2, 3이 이렇게 보입니다. 순서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해도 순서가 막 바뀌어요. 1번, 1번, 2번, 3번. 그리고 서브 메뉴를 만들 때는 이게 좋은 게 1번을 누르고 옆으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시 할게요. 약간 살짝 들어가는 게 1번 밑으로 옆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게 뭐냐? 1번 밑에 2번 이게 서브 메뉴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가죠. 그냥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은 1번, 2번, 3번 메뉴가 된다. 그다음에 공개를 누르면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X표를 누르면은 다시 설정 이 관리자 페이지로 나온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리프레시를 하면은 우리가 만든 게 홈 버튼 나오고 메뉴 1번, 2번, 3번 우리가 카테고리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참 여기 이쪽에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든 이 카테고리를 아까 jz.kr처럼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통은 블로그에 보면 오른쪽에 이게 있죠. 이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엘리먼트 오른쪽이니까 사이드바 편집 들어간 다음에 카테고리를 얘 밑에 여기다가 블럭 추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 이렇게 블럭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카테까지만 치면 뭐라고 나와요? 카테고리 목록이라고 보이죠? 이걸 누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누른다기보다는 선택이죠. 요 박스가 요 들어가 있는 요게 여기 좀 다시 크게 할까요? 자, 이게 선택이 됐어요. 그 uncategorized 미분류라고 된 게 하나가 보여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설정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드롭다운으로 표시할 거냐, 표시할 글 개수를 나타내겠다. 여기에 미분류가 4개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최상위 카테고리만 보이기, 빈 카테고리 보이기, 빈 카테고리 보이기라는 것은 그 카테고리에 글이 하나도 없어도 보이기. 이렇게 하면은 메뉴 1, 2, 3이 보이죠. 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류를 만약에 다른 걸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다면은 상관없는데 여기에 이걸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0이 나오겠죠. 0이 된 게 보이면은 이게 미분류가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빈 카테고리는 안 보이게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카테고리 왜 안 그 카테고리에다 글을 한 개씩이라도 쓰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미분류는 사용을 안 할 거라서 이거는 빼버리면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층 구조 보이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볼까요? 계층 구조 보이기 이 밑에 카테고리 밑에 또 뭔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 패시브 인컴 밑에 생활 코딩 아이허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부 구조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빈 계층 구조 보이기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게 1단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죠.
이렇게만 하고 빈 카테고리 보이기를 빼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참, 그리고 위치를 바꿀 때는 블럭 간 블럭, 얘를 만약에 이게 선택됐어요. 얘를 만약에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여기 보이시죠? 요거 화살표 위로 올리기. 를 누르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리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일 위로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밑으로 순서가 이 블로그 정보 페이지 섹션 블럭이라고 할게요. 블럭, 그 다음에 카테고리 블럭, 그 다음에 최싱글 블럭,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새로 고침하면은 카테고리가 보이죠. 카테고리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빈 카테고리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이걸 누르고, 너무 커졌죠? 잠깐만요. 글로 가서 우리 이거를 만약에 1번, 2번, 3번을 한번 해볼게요. 편집 들어가서, 죄송해요. 백. 빠른 편집을 하면 되겠다. 빠른 편집. 카테고리를 메뉴 1번으로 할게요. 빼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얘는 메뉴 1번이에요. 얘는 빠른 편집 가서 메뉴 2번. 업데이트. 이거는 빠른 편집에 가서 메뉴 3번.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거 사용을 안 할 거라서 얘는 지울게요. 헬로 처음 나오는 그 기본 글이죠. 하나 지울게요. 유통. 그러면 이제 글이 3개가 있고 3개가 메뉴가 1, 2, 3번에 카테고리 1에 글 하나, 2에 하나, 3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볼게요. 여기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어때요? 메뉴 1, 2, 3번에 아까 미분류는 안 나오고 글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이고 카테고리 옆에 숫자도 몇 개의 글이 있는지도 보이고 이렇게 카테고리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깔아서 화면 옵션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외모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테마를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그 다음에 죄송해요. 그런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고유 주소는 밑에서 두 번째 거 글 이름으로 체크를 하고 일반에 들어가서는 사이트 이름, 이 블로그의 사이트 이름도 바꾸고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언어도 바꾸고 시간대도 바꾼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까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플러그인을 이제 제너레이트 프레스 프리미엄을 깔아야 지금처럼 나오죠. 프리미엄을 깔고 그 다음에 랭스매스도 깔고 구글 사이트 키도 깔고 쉬운 목차도 깔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을 깐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꾸미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꾸미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그랬죠. 위에 부분은 메뉴 부분하고 여기는 사이드바 부분하고 여기 푸터 부분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바꾸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래서 엘리먼트는 여기에 상단에 있는 엘리먼트를 누르고 제가 깔았던 이 유료 테마는 기본적으로 엘리먼트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거는 안 쓰고 이 2가지만 일단 볼게요. 사이드바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 영역을 편집할 수가 있고 푸터 부분, 사이트 푸터라는 것은 하단에 있는 거를 편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메뉴를 뭘로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카테고리를 매칭을 시키는데 어떤 글을 쓸
때 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쓸 건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글 카테고리를 가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메뉴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 외모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를 들어간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프라이머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씩 매칭 한다고. 그러면은 눈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걸 볼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설정이.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다 했다고 쳐요. 아, 내가 필요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백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백업을 하는 거는 플러그인을 또 깔아야 되죠. 새로 추가. 백업하는 플러그인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찍었나? 잠깐만요. 이 서버 이전 이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all in 여기 나오네. all in one이라고 쳐볼게요. all in one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O 이것도 나오죠. 이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all in one WP mig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무료 버전이에요. 무료 버전의 한계는 백업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백업된 걸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리밋이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편법을 써야 되죠. 일단은 그것까지 내가 말씀 못 드리고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나쁜 짓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들여오기, 내보내기, 들여오기, 백업 이렇게 되는데 내보내기가 말 그대로 이 블로그를 그대로 복사를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내보내기에서 무료 버전은 파일밖에 안 됩니다.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내보내기 준비를 백업을 준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통째로 그냥 그대로 백업합니다. 49 글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용량이 적네요. 그럼 여기다가 내려받기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가능하겠는데? 49밖에 안 되면은 닫기를 누르고. 왜냐면 들여오기를 볼게요. 100메가까지 되잖아요. 49면은 되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들여오기란 것은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초기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초기화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한으로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깔았다고 쳐요. 이렇게. 깔았을 때 이제 제가 백업하는 걸 갖고 이걸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 방법을 하려면 초기화돼야 되겠죠. 이 지금 영상 찍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일단은 비활성화. 일괄 작업 있다. 잠깐만요. 삭제가 있네요. 뭐지? 안 지워지나? 다시 삭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지워졌나? 뭐야. 그냥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삭제.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깔려 있다고 칠게요. 이게 깔려 있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도 뭐 한 두 개가 있었죠. 달리랑 해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가보면은 이건 뭐야? 글이 있네. 글도 지워볼까요? 글도 일괄 이쪽으로 이동. 글도 지우고. 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만약에 무한 반복이란다. 이 여기서 무한 생성에 의해서 이제 벌처 서버의 서브 도메인으로 워드프레스를 처음 딱 깔았다고 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 갖고 여기다가 백업을 해 놓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새롭게 복구를 시켰을 때 잘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 프로그램 아까 깔아야 되겠죠. 복구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플러그인. 여기에 플러그인을 가서 새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아까 올인원이라고 했죠. all in one 검색을 하면은 여기 요 모양 얘를 설치를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메뉴가 생기죠. 여기 메뉴에서 이거는 내보내기가 아니고 들여오기겠죠. 들여오기를 누른 다음에 자 최대 100메가까지였어요. 근데 다행히 아까 우리가 많이 안 깔아갖고 49메가 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무료 버전에서 가능한 상황이에요. 들여오기를 한 다음에 파일 우리가 다운로드 해놓은 데가 어휴 깜짝이야. 아까 이거였어요. shop.getinfo.co.kr 이렇게 생긴 거 얘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자 경고가 나옵니다. 저쩌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진행 마침 플러그인 가볼까요? 어때요? 아까랑 똑같아졌죠? 글 어때요? 메뉴 1, 2, 3 이제 사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이거였죠? 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쉽게 말해갖고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복사본을 떠났어. 떠는 다음에 무한으로 앞에 서브 도메인을 만든 다음에 샵, 뭐 블로그, 카페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헬스, 다이어트 점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지금 하는 거와 똑같이 올인원 마이그레이션 뭐 그 이제 그 복사하고 이렇게 새롭게 백업하고 복사가 똑같은 말이구나. 복사하고 이거를 이제 복구하는 이거를 갖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뭐 여기 메뉴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름만 카테고리만 바꾸면 되는 거죠. 카테고리 이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쉽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거 같은 경우는 설치 대행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추석 연휴 기간에 승인 신청까지 추석 이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분 거는 서버 관리부터 해갖고 이렇게 헬스티아를 정보를 여기다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번에 만든 게 이렇게 여기죠. 게린포라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용을 여기다가 쫙 만들었어요. 서로 간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서브 도메인을 만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또 정보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뭐냐? 나중에 제가 유튜브 유료 계정 뭐 월 5,000원 이런 계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영상뿐만 아니고 그분들만의 유료 영상뿐만 아니고 이렇게 계정 관리를 우리가 말하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에이전시 업체에서 월 비용을 받고 홈페이지 사이트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저는 이제 이런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같이 한번 하는 차별화를 한번 해볼까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샘플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고 제가 여유가 생기고 어떤 수요자도 있고 하면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설치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설치 대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정 관리를 좀 해주는 걸로 어, 월비용을 받든지 아니면은 일부를 받든지 아니면 유료 계정 월비용 받더는 유료 계정 프리미엄 계정인가 뭐 유튜브에 그런 계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만의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형성하는데 한번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사실은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고 그 다음에 벌처 서버를 이용하시고 워드프레스를 깔아놓은 워드프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브 도메인을 이용해서 무한으로 생성한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제 이런 서버 이전 복사하는 방법을 하시면은 정말 쉽게 많은 사이트를 승인된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글을 많이 써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마지막에 좋아요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 2, 3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